하늘과 땅의 요동으로 한국과 주변국의 운명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최소 3,400명이 숨지고 약 159조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특히 일본은 작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눈폭풍까지 겪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린 일본 도로에서는 차가 그대로 미끄러져 앞에 차를 들이박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트럭 또한 브레이크가 들지 않아 언덕 밑으로 그대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지붕 위에 쌓인 눈은 1m가 넘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형국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차량 수천 대가 고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위대까지 동원돼 지붕 위 눈을 치우기 한창이고 도로에서도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반 주택가에서도 사람 키보다 높은 1m 이상의 눈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길을 만들기 위해 삽을 들고 연신 눈을 퍼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강추위까지 몰려오자 전력 위기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개사로 구성된 전력대기업 연합회는 가정뿐 아니라 기업에게도 절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대규모 정전이 곳곳에서 나며 기업마저 셧다운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6월 도시바가 정전사고로 3,700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한 복구에도 3개월 이상이나 소요됐습니다. 지난달 10일에는 점유율 20%인 LCD 유리기판 공장에서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지진 공포마저 되살아나 일본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전조로 불리는 심해어 산갈치가 도쿄 인근 앞바다에서 잡힌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산갈치가 지진이 임박했다는 점을 알려주기 위해 용왕이 보냈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2010년에도 이런 산갈치 10여 마리가 발견된 뒤 동일본 대지진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몸 길이 3m에 달하는 대왕 오징어가 죽은 채 발견됐고 바닷가에서는 5개월째 악취가 나며 화학성분 농도가 200배로 커진 상황입니다. 이는 4개의 지각판이 모여있는 최악의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이바라키현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났었고 12월 5.1의 지진에 이어 규모 6.5의 지진이 연달아 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외국 기업들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을 극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일본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어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후반부에 해당하는 패키징 공장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조만간 TSMC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분 50%씩을 보유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에 수출 규제를 했던 일본 업체들은 대부분 TSMC에도 소지부품 장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 발표 후인 2019년 11월에는 도쿄대에 공동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즉 한국을 견제하기 위한 둘의 짝짝꿍이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의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지난달 10일 대만 북동부 해역에서 진도 6.7의 지진이 발생해 TSMC를 비롯해 D램 생산업체 등이 현지 제조 라인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4일에는 대만에 있는 미국 마이크론 공장이 1시간 넘게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1월 9일에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하며 타이베이 건물까지 흔들렸고 10일에는 대만 USMC 파운드리 공장까지 정전 사태를 맞았습니다. UMC는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4위인 업체입니다. 대만도 필리핀 해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가장자리에 있어 지진에 취약합니다. 1999년 2,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진도 7.3의 지진이 발생한 적이 있고 2016년에도 규모 6.6의 지진이 발생해 TSMC가 1,700억 원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규모 6.0의 지진이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TSMC는 대만 타이난시 근교에 28조 원을 투입해 3나노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장은 2022년 하반기부터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TSMC 3나노 기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EUV 핵심 장비들의 생산 및 물류가 정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탄력을 받은 이유도 대만과 일본에서 잇따른 악재가 쏟아지고 있어서입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3나노미터 공정 양산 기술 방향은 다소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GAA 기술을 적용하고 TSMC는 기존 핀팩 기술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GAA가 채널의 4면을 모두 활용하는 신기술이라면 대만은 3면만 사용하는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이에 TSMC도 2나노부터는 삼성과 같은 GAA를 도입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올해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지난해보다 6% 성장한 879억 달러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TSMC가 54%이고 삼성전자가 18%로 전망되고 있지만 10나노미터 이하 공정 점유율은 TSMC가 60%, 삼성이 40%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삼성이 GAA 공정에 성공한다면 2023년부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현재 18% 정도인 삼성 점유율은 30에서 40%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텔까지 7나노 칩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들도 지진과 정전 등에서 보다 안전한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작년보다 30% 이상 증가한 46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일본과 대만이 협력한다고 과연 대한민국을 막아설 수 있을까요?